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우 경제브리핑의 최은정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반등 하루 만에 1600선 밑으로 밀려났습니다.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했다는 소식에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12포인트 상승한 1618포인트로 장을 출발했는데요. 오전 중에는 1110선 중반대에서 비교적 강한 상승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은행권에 3차 모기지 금리 인상을 지시했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장중에는 다시 1591포인트 선까지 낙폭을 키우기도 했는데요. 먼저 동시호가 상황 살펴보고 좀 더 자세한 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1%대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락 반전한 이후에 3거래일 연속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76만 9천원 선까지 내려와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포스코는 1.5% 오르고 있고요. 현재 KB금융과 LG전자, KT만이 소폭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등 토요타 리콜에 따른 반사이익 기대감으로 최근 강세였던 자동차주가 동반 하락하고 있는데요. 현재 현대차가 3.4% 정도 조정을 받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역시 2.3%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4.7% 조정을 받고 있고요. LG디스플레이는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이 보합권이고요. 그 밖에 LG와 신세계, SK에너지 모두 약한 모습입니다. 두산중공업과 외환은행, 기업은행이 강보합권에서 소폭 상승하고 있고 현대제철이 1.07%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카드와 S-오일, 삼성중공업,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이 오르고 있는 반면에 삼성 SDI가 3%대로 비교적 크게 조정을 받고 있고요. 삼성전기 역시 3.8%, 4% 가까이 낙폭을 키우면서 오늘 전기전자 업종의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 역시 3.5%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가 2.3% 조정을 받고 있고요. 대한항공 역시 1.9%, 2% 가까이 하락하면서 55,100원 선에서 거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삼성테크윈이 3.7% 하락하고 있고 현대상선도 5% 오늘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지수 보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서울반도체가 약보합권, SK브로드밴드가 보합권입니다. 소디프 신소재는 0.6% 정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가 미국 해펀드의 5% 지분 확보 소식에 오늘 비교적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2.5% 상승하면서 21만 8,100원 선에서 거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성광밴드가 4.5% 오르고 있고요. CJ 오쇼핑 역시 플러스 2.9%를 보이고 있습니다. 차바이오엔과 네오세미테크가 1% 이상 조정을 받고 있고요. 현재 화면상으로는 동국SNC와 코미팜, 서부트럭터미널, 위메이드가 보합권에서 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SD가 7% 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반면에 BHI가 8% 조정을 받고 있고요. 성우하이텍이 4%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ETI 역시 1.9%, 2%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시호가 상황 살펴봤습니다. 좀 더 자세한 시장 상황 잠시 뒤에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반등 하루 만에 하락하면서 1600선을 내줬는데요. 오늘 마감 상황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0.5%, 8포인트가량 조정을 받으면서 1595선에서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증시가 제조업 지수 호조로 1%대 상승 마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12포인트 오른 1618포인트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이후 프로그램 매물 압박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가 지속되면서 장중에는 1610선 중반대를 유지했는데요. 오후 들어서 중국의 모기지 금리 추가 인상설이 시장에 돌면서 하락 반전했고 장중에는 1591포인트 선까지 낙폭을 키웠습니다. 삼성전자 등 대형 IT 관련주들이 일제히 내림세로 돌아섰고요. 단기 차익 매물이 몰린 현대차 등 자동차주의 낙폭도 더욱 확대됐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그래도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장중에는 510선을 상회하기도 했었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코스닥 지수 역시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습니다. 어제보다 2.71포인트 상승한 504포인트 선에서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좀 더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인과 외국인이 샀고요. 기관이 초신을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으면서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2,622억 원과 340억 원 순매수한 반면에 기관은 2,541억 원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놨는데요. 프로그램 매매도 차익 거래와 비차익 거래 모두 매도세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는 4천억 원 이상의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서도 개인들의 매수세는 이어졌지만 장 후반 들어서는 다시 개인도 매도세로 전환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만이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외국인들이 253억 원 순매수했고요. 개인과 기관이 팔았는데요. 개인은 24억 원, 기관이 163억 원 정도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 자세한 업종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렸는데요. 비교적 대형주의 조정이 크게 나왔습니다. 오늘 소형주는 비교적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철강금속 업종이 1.4%대로 상승했고 기계업종과 은행업종도 강보합권에서 소폭 오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전기전자 업종은 오늘 1%대 조정을 받았고요. 의류정밀 업종이 2%대로 크게 조정을 받았고 운수장비 업종도 오늘 현대기아차가 하락하면서 1.8% 정도 하락하면서 장을 마친 것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특징을 보인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이 보안에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전해지면서 정보보안주들이 오늘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안철수 연구소가 10% 급등했고요. 이니텍 역시 10.29% 상승하면서 3,86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밖에 이스트소프트와 소프트포럼 역시 4% 이상의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전자책 관련주들이 무선 인터넷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에 더불어서 삼성전자의 전자책 출시 소식에 강세를 보였는데요. 아이리버와 웅진싱크빅이 3% 이상 급등했고요. 인터파크도 1.13% 오르면서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의 흐름도 돋보였습니다. 한솔홈데코가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했고요. 에코프로가 8% 급등하면서 오늘 장을 11,200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 상한가까지 오른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새내기주인 락앤락의 주가가 사흘 만에 급반등하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코다코 현대파워텍과 코다코는 현대파워텍과 1,015억 원 규모의 자동차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상한가까지 뛰어올랐고요. 인쇄전자를 통해 휘어지는 백라이트 연구 개발에 성공해 특허 출원했다고 밝힌 하이셀 역시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했습니다. 네, 오늘 주변국 아시아 증시도 대부분 오르고 있는데요. 중국 증시가 다시 상승 반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전장에 비해서는 상승폭을 다소 줄였습니다. 먼저 일본 증시 마감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어제보다 1.6% 급등하면서 오후장을 마쳤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1371선에서 장을 마쳤는데요. 달러엔 환율이 90엔대를 회복하면서 미국 제조업지표 호재까지 더해졌고요. 수출주 위주로 강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그 밖에 주요 아시아 증시 흐름 보겠습니다. 네, 현재 중국 증시는 0.7% 정도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역시 미국 발론품과 원자재 강세에 오름세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장중에는 2,990선까지 올랐었지만 상승폭을 다소 줄인 모습입니다. 홍콩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항생지수가 강보합권에서 오르고 있는 반면에 홍콩 H지수는 0.17% 정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3회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해온 호주 연방준비은행은 시장의 예상을 깨고 오늘 기준금리를 현행 수준으로 동결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호주 지수가 1.8% 상승하면서 비교적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호주의 금리 동결 소식에 오늘 원달러 환율은 다시 1,160원대로 레벨을 높였습니다. 환율 흐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11원 50전 내린 1,158원으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중 역외 매도와 저점 결제 수요가 공방을 벌이면서 1,150원대 후반에 머물렀는데요. 호주의 금리 동결 발표 직후에 달러 매수세가 늘기 시작하면서 장중 1,164원 선까지 고점을 높였습니다. 예상 밖의 금리 동결 소식에 호주 달러가 급락하면서 외환시장에서는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후퇴한 모습입니다.
모습이었는데요. 한시중은행의 외환딜러는 호주 달러가 급락하면서 글로벌 달러가 다시 강세를 나타내고 있어 외환시장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환율은 어제보다 9원 60전 하락했습니다. 1159원 90전으로 장을 마친 것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마감 상황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600선을 하회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어제보다 10.63포인트가 조정을 받았는데요. 1595.81로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2.69포인트 상승한 504.69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장 자세한 소식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를 연결해 볼게요. 신한금융투자의 최승훈 과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가 장 막판 뒷심을 발휘하면서 1600선을 지켜주나 싶었는데요. 다시 하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나요? 예, 전일 미국 증시 상승으로 일단 상승하던 증시가 중국의 모기지 금리 인상 소식으로 약세전을 했습니다. 예상외로 호주가 금리를 동결을 하면서 외국인 매도세가 멈추기는 했지만 무너진 수급으로 하락세를 막지는 못했고요. 개인의 적극적인 선물 매도세로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4천억가량이 출회가 되면서 시장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의 매도 동참이 없었다는 데는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내수주 위주의 매수세를 보였고 다른 아시아권 국가 대비해서 과도한 변동성과 낙폭을 보여서 무너진 수급을 감안을 하더라도 다소 과민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코스닥 시장은 일부 개별주들과 IT 부품주들을 위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강세전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은 업종별로 좀 살펴보면요. 철강금속 업종과 기계 업종이 비교적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특징주 다시 한번 좀 간략하게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금일시장 역시 단기적인 변동성을 키우면서 수급에 무너진 국내 증시의 취약함을 좀 여실히 보여주었는데요. 외국인의 대량 매도세가 나오지 않은 점은 좀 다행스럽지만 국내 증시는 악재에 매우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일 특징적인 상황을 보면 얼마 전 유찰되었던 하이닉스의 입찰에 관해서 한화와 GS그룹의 참여설이 거론이 되면서 낙폭을 키웠고요. 경기 호전과 가격 인상 기대감이 있는 철광주들이 좀 강세를 보인 점도 특이했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는 장 후반 중국에서의 모기지 금리 인상설이 나오면서 대형주들을 위주로 빠르게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이었고요. 환율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국인의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수출주보다는 내수주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견고했고 일단 금호그룹주 같은 경우도 해결 실마리가 보인다는 의견으로 막판에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제조업 지표 호전 소식에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장 미국 증시 흐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전일 미국 증시는 5년 반 내 최고치를 경신한 ISM 제조업 지표의 개선 그리고 엑선모빌의 실적 전망치 상회 한 양호한 개인 소비 그리고 소득 지표로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호주, 스웨덴 등 각국의 제조업 경기가 일제히 개선세를 보이면서 국제 유가와 금속 가격 상승세를 이끌며 상품주의 반등이 미국 증시 반등에 일단 한몫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중국의 긴축 그리고 유럽의 재정 문제 등 돌발악재들이 많기 때문에 반등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고요. 당분간 지표나 실적에 따른 변동성 큰 장세가 미국 시장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일은 미국의 미결주택 판매와 총 차량 판매 등 지표가 발표될 예정인데 역시 발표치에 따라 당분간은 긍정적인 흐름 속에서 변동성이 큰 장세가 미국 시장도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프로그램 매물이 4천억 원 이상 출회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1600선을 내줬습니다. 내일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것이 좋을까요? 예, 반등에 성공한 증시가 재차 중국발 모기지 금리 인상 소식으로 힘없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재 국내 시장은 수급이 악화된 상황이라 호재보다는 악재에 민감한 시장이 이어지면서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도 중국, 미국, 유럽 등에서 이제 금리, 재무적 상황, 정치적 상황이 안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 당분간은 수급 상황이 크게 호전되는 걸 기대하기는 어려운데다가 언제든지 돌발 악재가 출현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 현재 시점에서 수익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좀 더 치중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500대 중반까지는 하락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낙폭 확대 시에 단기 매매에 치중하는 것이 좀 좋아 보이고 수출주 등 수급이 양호한 종목군에서 변동성을 이용한 단기 매매에 치중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신한금융투자의 최승훈 과장이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명목 기준 국내 총생산이 플러스 성장 및 환율 상승에 힘입어 1,050조 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년 연속 GDP 1,000조 원 시대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달러로 환산하면 지난해 명목 GDP는 8,200억 달러로 2008년 9,287억 달러에 비해 1,000억 달러 이상 줄어들었으나 경제 규모 세계 15위의 입지는 유지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실질 성장률 속보치 0.2%의 GDP 디플레이터를 감안한 것입니다. 한편 올해는 환율이 1,100원대로 떨어지고 있는 데다가 5%가 넘는 실질 경제 성장이 예상되면서 GDP가 1,1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정부가 공공요금의 안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인상 수준을 최소화하거나 동결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과천청사에서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민생안정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설 물가 및 민생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전반적인 물가 여건이 안정적이지만 1월 물가 상승률이 3%를 웃돌면서 연초부터 물가 불안 우려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설 성수품, 농축수산물, 석유제품, 공공요금 등 전 부문에서 물가 안정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공공요금의 안정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중앙 공공요금은 인상폭을 최소화하거나 동결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일까지 설 특별대책기간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일부 성수품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조짐이 있는 만큼 남은 기간 가격과 수급 동향을 면밀히 점검키로 했습니다. 국내 주요 통신사들이 와이브로망을 활용해 소비자들의 스마트폰 이용요금 부담을 덜어줄 예정입니다. KT 관계자는 와이브로망을 와이파이로 전환해주는 모바일 라우터 에그 요금제를 아이폰 요금제와 하나로 묶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SKT 관계자도 와이브로망을 통해 와이파이 사용이 가능한 일체형 브릿지 상품을 이달 중 출시할 예정이라며 모토로이 요금제를 이와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KT의 에그와 SKT의 브릿지 상품을 이용하면 아이폰 등 스마트폰 사용자가 와이브로망이 통하는 서울 전역과 기타 대도시 권역에서 어디서든 무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요금 수준은 KT의 경우 아이폰 슬림 요금제 35,000원과 에그 정액제 19,000원을 합친 월 54,000원 이내에서 요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국내 기업들의 올해 설 상여급 지급 비율은 76.6%이며 지급액은 평균 139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종업원 100명 이상 기업 224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설 연휴 및 상여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 기업의 76.6%가 설 상여급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응답해 지난해 68.4%보다 8.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의 1인당 평균 상여금 지급액은 139만 원으로 작년보다 5.9% 늘어났습니다. 설 상여금 지급 방식으로는 88.6%의 기업이 고정 상여금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별도 휴가비만을 지급하는 기업은 8.0%였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1,600선을 하회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10포인트나 조정을 받은 1,595포인트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호주의 금리 동결 소식이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이 같은 변수가 장중에 돌발 출현하는 만큼 특히나 리스크 관리에 유념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